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대부분 혼합물로 있다고 했고요. 그것들의 각각 순물질, 그 순물질이 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물질들 가운데서 순물질의 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 없이 살 수 없죠. 바로 물에 대해서 그 물 분자를 가지고 물질의 구조와 성질과 변화의 관계 그걸 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주기율표가 화학에서 왜 필요한지 그 과정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물의 화학식은 모두 알고 있죠. 물은 H2O입니다. 그 H2O라는 이 물질이 결국은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는 비금속 원소, 여기 수소, 산소가 비금속이죠. 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형성된 것이죠. 근데 실제 분자 중에는 18조 원소들도 있어요. 이 원소는 그 자체가 원자가 곧 분자가 되기도 하죠. 여기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이제 물이라는 분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화학원의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물에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온이 된다, 이온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H2O 물 분자가 H2를 서로 다른 물 분자가 반응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죠. 그 다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입니다.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인데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우리가 H 플러스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여기서는 H3O 플러스로 쓰도록 합시다. 자,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 변화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구조가 또 필요한 거죠. 이 물분자의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물분자 그려볼까요? 그럼 이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가만 보면 여기 H2O에서 보면 H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결국은 여기 있는 H 하나가 이거 넘어야 되거든요. H 플러스죠. 그럼 여기 구조를 잘 보면 결국 여기 있는 아이가 이쪽으로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H 플러스로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H O 그래서 이게 H 플러스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전자, 실제 이 결합은 전자죠. 전자 두 개를 의미하고, 이 전자 두 개가 쌍이 있는데 H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OH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물이 이제 물의 성질을 좀 더 알아보면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실제로는 이제 물 자체가 전기적으로는 중성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성질,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은 부분적인 이제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전기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나왔죠? 바로 전기음성도 개념이 나왔죠. 전기음성도 차이로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용 정도가 큽니다. 그럼 전기용 정도는 뭘까요? 전기용 정도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가 서로 이 공유전자쌍을 당길 때 당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세기가. 특히 이 경우에는 산소가 더 세게 당기기 때문에 이 전자쌍이 완벽하게 넘어가면 이온이 될 텐데 부분적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벽한 전하인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전하를 뜨죠. 그래서 이거 델타라고 씁니다. 델타. 그리스 문자로 우리가 델타 이렇게 쓰고요. 요거의 수소 문자가 델타예요. 8을 쓰다가 말면 됩니다. 이제 극성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실제로 왜 여기 있는 수소가 이쪽에 있는 산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게 전기용 정도가 산소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부분 전하를 띄고 있고요. 여기는 델타 플러스 부분 전하를 또 띄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이에는 어떤 정전기적 인력이 가능한 겁니다. 인력이. 그 인력의 결과 결국 변화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성질과 결국엔 또 구조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럼 이제 물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물 분자의 구조는 무슨 구조일까요?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구분형 구조죠. 근데 이 구분형 구조를 설명하려면 이 물에 대해서 루이스 현상 형식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루이스 현상 형식 그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루이스 현상 형식은 이렇게 되죠. 자, 공유결합한 이 전자쌍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렀고, 공유결합하지 않은 이 전자쌍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죠. 자, 오래 걸리지만 정확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이에는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반발하죠. 반발한다는 얘기는 더 멀리 있으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 분자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원리가 뭐였죠? 전자쌍 반발 원리입니다. 결국 실제 이 물 분자가 만약에 이 반발이 모두 동일했다면, 혹은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었다면 구조적으로 아마 이런 구조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되면 직선형이 되면서, 실제는 구조가 직선형이기 때문에 성질은 무극성이 될 수 있죠. 그럼 무극성이 되면 또 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성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물 분자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변화와 성질과 이 구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물에 있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어떻게 공유결합을 하고 왜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지 이걸 알려면 결국엔 이건 분자의 구조잖아요. 이 분자의 구조를 알려면 결국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결국 그쵸, 이 분자를 이루는 각각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결국 분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 원자의 구조요? 수소와 산소 원자요. 그러면 이 수소와 산소 원자가 이 전자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뭐죠?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수. 학생들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원자가입니다. 가. 이게 이제 우리가 물가, 가격, 뭐 가치 이런 뜻인데요. 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수소는 1개, 산소는 6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산소하면 우리가 왜 원자과 전자가 6개지? 이거는 암기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암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그럼 암기하지 않고 알 수 있느냐? 원래 우리가 이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판단하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럼 전자 배치 각각 해볼까요?
수소는 원래 전자가 근데 얼마큼 있는지를 알아야 또 전자 배치를 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또 전자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전자수가 몇 개냐? 이걸 알려면 양성자수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서로 같죠. 그러면 양성자수는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양성자수가 곧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원자 번호라는 표현보다 원소 번호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원소를 대표하는 입자가 원자고 그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결국 또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번호 자체를 양성자수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최소한의 암기를 해야 된다면 뭘 암기해야 됩니까? 바로 원자 번호를 암기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되니까. 그러면 이 원자 번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결국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주기율표 1번부터 118번까지 원소들을 다 외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는 좀 익숙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기하고 조개 성질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번호조차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원자 번호 해봅시다. 수소랑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수소는 1주기 1족 원소죠? 그래서 1번이에요. 그 다음 산소는 2주기 16족 원소. 그래서 번호는 8번입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소 1개, 원자에 관한 양성자수 1개, 그다음 산소는 8개가 되죠? 그럼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는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따라서 수소도 1개, 산소는 8개가 되죠? 그럼 이 8개의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느냐? 물론 우리가 오비탈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 전자 껍질로 배치해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K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있는 거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K 껍질에 2개. 첫 번째 껍질엔 2개의 전자밖에 못 들어가죠. 그 다음 L 껍질, 다음 껍질에 6개. 따라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6개가 되죠. 여기 수소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1개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와 6개. 물론 이 과정이 화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유 없이 그냥 외우는 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오비탈로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만 오비탈 전자 배치하면 1s 1이죠. 1. 이 경우에는 1s2 2s2 그 다음 2p4가 되죠.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자과 전자수는 6개가 됩니다. 결국에 이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6개니까 사방에 찍어주고 이렇게 쌍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전자쌍을 만드는 거죠. 공유전자쌍을. 두 군데에서 산소가 결합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보여야 되죠. 쉽게 말하면 손이 2개라고 보셔도 되죠. 손 2개에 수소가 연결되면 드디어 물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물분자가 되었는데 공유결합 형성에서 이 사이의 결합의 전자쌍이 전기용도도 차이로 치우치다 보니 부분 전하가 발생하게 되고 부분 전하가 발생해서 분자의 쌍극자 모먼트가 이걸 따져야 우리가 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무분자가 직선형이었다면 전기용도 차이 때문에 쌍극자 모먼트가 이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쌍극자 모먼트는 합이 0이 될 것이에요. 그럼 무극성이 되겠죠. 그러나 물분자가 이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자쌍 반발에 의해서 이 쌍쌍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극성이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특히 물 사이에 이런 전기적 성질로 인해서 자동 이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한 내용은 물 분자의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주기율표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걸 모르고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애정을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